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오늘은 아사히 슈퍼드라이 남아조끼 캔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주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페어링으로 맥주를 마시는 건 결국 시류에 편승해버린 제 자신에게 주는 소심한 페널티입니다. 가벼운 페일라거니까 페어링은 그리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즐기시는 음식과 함께 페어링 하시길 바랍니다. 아사히 슈퍼드라이 남아조끼 캔은 4에서 8도에서 시음하시면 됩니다. 보통 가정용 냉장고의 냉장 온도가 기본적으로 3도에 맞춰져 있고 온도가 높을수록 거품이 풍성하게 올라오니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오픈하시면 됩니다. 현지에서도 국내에서도 대란을 일으키며 대대적인 풍기 현상을 일으켰다는 맥주 아사히 슈퍼드라이 남아조끼 캔입니다. 새로운 맥주는 아닌데 패키징의 변신으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재미를 이끌어내 파란을 불렀다는 점에서 정말 머리를 잘 쓴 맥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캔 위쪽을 모두 드러내 맥주 캔을 잔처럼 활용해 맥주를 마셔보자라는 생각은 이전에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도를 위해 비어캔 오프너라는 아이디어 상품이 팔리고 있었죠. 마치 통조림 캔을 까듯이 와인 호일 커터처럼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상품은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일단 절단된 캔 위쪽을 안정적으로 잡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윗면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뚜껑이 안으로 빠져버린다던가 캔이 흔들려 내용물이 일부 쏟아져 버린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기존 캔 맥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 오픈 시 충격에 의한 거품은 유도할 수 있었지만 이 아사히 슈퍼드라이 남아조끼 캔처럼 자연스러운 거품의 발생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나왔을 때만도 대체 왜 맥주 회사는 애시당초 이렇게 만들 생각을 안 하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맥주를 잔에 따라 마시는 것과 캔채로 들이키는 것은 느껴지는 향과 맛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 맥주를 함께 마셨던 지인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마시니까 확실히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라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맥주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많은 분들이 다들 했을 법한 생각인데 그 생각이 페일라거인 아사히 슈퍼드라이에 의해 실현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네요.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흔하게 보고 마실 수 있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아사히 슈퍼드라이는 사실 일본 자국 내의 치열한 사파대전에서 아사히를 최종 승리로 이끈 구원투수입니다. 아사히는 1889년에 설립된 오사카 브루잉 컴퍼니로 시작한 아주 오래된 회사인데요. 일본에는 아시다시피 쟁쟁한 맥주 양조회사가 셋이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린, 삿포로, 산토리죠. 그리고 아사히의 초반 성적은 이들 경쟁사들에 비해 그리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기린이 일본 맥주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요. 그에 반해 아사히는 1985년 시장 점유율 10%도 안 되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산토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처지였죠. 그랬던 아사히가 1987년 아사히 슈퍼드라이를 출시합니다. 사케의 드라이한 맛에 영감을 얻어 양조되었다는 슈퍼드라이는 다양한 음식들과 페어링할 수 있도록 크리스피하고 클린한 맛을 승부수로 둔 맥주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경쟁 맥주 회사들은 풍미가 좀 있고 이보다는 무거운 맛들을 가지고 있는 맥주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또 이들이 시장에서 득세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라이트한 슈퍼드라이였기 때문에 이를 출시하는 건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로 당시 아사히 이사회가 분열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한 아사히의 염려를 안고 아사히 슈퍼드라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메탈릭한 실버 패키지로 차갑고 크리스피함을 제대로 강조하며 타 맥주들 옆에서 존재감을 뽐낸 슈퍼드라이는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아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라이 라거의 열풍은 끝내 아사히를 시장 점유율 1위 맥주 양조회사로 자리매김하게 했죠. 이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다른 양조회사들도 이 드라이 라거의 열풍에 편승해 맥주들을 내놓으며 드라이워라고 불리는 일본 맥주회사 사파대전을 시작합니다. 기린이며 삿포로며 산토리며 다 드라이라 이름 붙인 맥주들을 내놓으며 야심차게 전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러한 경쟁 맥주들의 출현은 오히려 아사히 슈퍼드라이의 위상을 드높여줄 뿐이었죠. 결국 왕관을 사수한 아사히 슈퍼드라이는 이 드라이워의 최종 승자로서 일본 드라이 라거의 왕자리에서 아직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그리도 만나기 힘들다는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릴 즈음에는 그래도 좀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킹 오브 드라이워 아사히 슈퍼드라이 남아조끼 캔을 한번 오픈해 볼게요.
처음부터 잘 오픈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드시기 전에 맥주캔 몸통을 손으로 잘 감싸잡고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른 캔맥들을 따듯이 대충 붙잡고 따다가 몇 번이나 맥주를 쏟았거든요. 아무래도 오픈되는 범위가 여태 마시던 다른 캔맥주들처럼 조그맣지가 않고 상단 전체이다 보니 오픈할 때 반동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쏟아지기 쉽고요. 입구를 참치캔 따듯이 휘어 올리면서 딴다는 느낌으로 따지 마시고 뚜껑 전체를 그대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따시면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오픈면을 보시면 절단면 위로 둥글게 처리된 마감이 하나 더 올려져 있어요. 덕분에 날카로운 절단면에 다칠 일은 없겠네요.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슈퍼드라이 남아조끼 캔의 성공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캔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혹시 거품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면 캔을 손으로 감싸시면 됩니다. 실내 온도가 낮을수록 거품이 더디게 올라와요. 더운 곳에서 마시면 넘칠 정도로 거품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거품의 비밀은 바로 캔 안쪽 면의 도료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 캔맥주에서 이렇게 따자마자 거품이 올라와 버리면 불량도료로 취급되는데 남아조끼 캔은 이러한 컨셉에 맞춰 불량도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 크레이그가 캔 안쪽 전체에 생기게끔 특별히 개발된 도료를 코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마음에 캔을 열어봤는데요. 여기 사선 스크래치들 보이시나요? 캔을 처음 열어본 저는 이 스크래치들이 거품의 비밀이지 않나 했지만 비교군으로 열어본 다른 캔들을 보니 이 스크래치들은 아마 알루미늄판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고요. 역시나 미세 크레이그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손으로 쓸어보면 다른 캔들은 매끄러운 나머지 뽀드득 소리가 나는 반면 남아조끼 캔은 미세 크레이그로 표면이 부드러워져서 슥싹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제가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명에 비춰봤는데요. 보이시나요? 남아조끼 캔은 광택감이 확실히 다르죠? 종이컵의 기공과 거친 요철이 과한 거품을 발생시키듯이 같은 원리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맛은 그야말로 클린하고 청량합니다. 얼핏 보리맛이 살짝 들어간 청량음료 같을 정도로 큰 풍미가 없는 편이에요. 아사히의 엔젤링은 이렇게 캔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젤링이라고 불리는 거품의 흔적은 아사히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장 컨디션이 좋고 맥주 상태만 좋다면 다른 맥주들에게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케 마냥 드라이한 느낌과 클린한 바삭함이 잘 어울리네요. 개인적으로 그리 좋아하는 맥주 맛은 아니지만 생맥주를 집에서 마시는 듯한 재미도 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천천히 마시니 온도가 올라오면서 고소하고 단 곡물의 맛들이 올라오네요. 하지만 아사히 슈퍼드라이가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맛은 이 맛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어요. 곡물 맛들이 두드러진다고 해서 풍미가 느껴지는 맥주가 아니거든요. 바삭하고 차가운 맛으로 마시는 것이 매력인 맥주니 큰 캔보다는 작은 캔으로 최대한 제온도에서 마지막 모금까지 감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요즘 한창 핫한 맥주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영상이 아사히 슈퍼드라이 남아조끼 캔을 드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맥주 한 잔은 여기까지입니다.